살다 보면 별일 아닌 하루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68세 시어머니가 평생 먼저 건네지 못했던 밥 한 끼를 며느리 앞에 놓던 날도 그랬습니다. 그 한 상에는 말하지 못한 20년의 미안함과 이제는 늦지 않기를 바라는 조용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니는 올해 68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성실하고 야무진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마음 한구석이 오래 막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와 크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고 더 예의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 예의가 너무 멀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둘 사이에는 늘 문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말수가 적었고 시댁에 오면 늘 부엌일만 돕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뚝뚝해서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잘하려고 다가갈수록 더 어색해졌고 그럴수록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해를 풀 기회도 없이 20년을 가족이면서도 낯선 사람처럼 지나왔습니다. 갈등이 드러난 것은 아들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은 평일에는 타지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자연히 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짧아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용건만 오갔고 명절에도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손주가 생긴 뒤에는 조금 달라질 줄 알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만 하고 나면 두 사람은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어머니는 우연히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표현이 없는 분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며느리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없는 마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에도 병원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아들은 출장 중이라 며느리 수진 씨가 대신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시간이 흐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료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수진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그 짧은 말이 어머니 귀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약국 앞에서 수진 씨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셔서 저는 제가 불편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희 어머니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수십 년 익숙한 침묵이 먼저 막아섰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며느리 손에 들린 처방전 봉투를 가만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내려오지 못했고 손주는 학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정희 어머니와 수진 씨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큰 상차림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한번 맛있다고 했던 된장찌개 너무 짜지 않게 무친 나물 그리고 따뜻한 생선 한 토막. 어머니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천천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위해 따로 음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그날의 상은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 씨가 부엌 쪽으로 나오자 어머니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배고플까봐 그냥 차렸어. 그 말 뒤에는 수많은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안했다는 말, 먼저 다가오지 못했다는 말, 네가 늘 고마웠다는 말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국 한 숟갈을 뜬 뒤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밥 먹으라고 따로 차려주신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참 오랜만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허무한 오해였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 보느라 마음을 먼저 닫았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처음으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수진 씨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요? 거창한 사과도 드라마 같은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밥 한 끼는 두 사람 관계를 분명히 바꿨습니다. 이후로 어머니는 자주 전화하진 않아도 가끔 반찬 사진을 보냈습니다. 수진 씨도 예전보다 편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대단한 사건 하나보다 작은 다정함 하나가 오래 굳은 마음을 녹인다는 걸 두 사람은 뒤늦게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을 알아본 사람은 손주였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이제 친해졌네? 아이의 말은 늘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시댁에 오면 먼저 자기 방으로 가던 손주가 그날은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깎아준 과일을 먹고 엄마가 따라준 보리차를 마시며 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이도 느꼈던 것입니다. 아이 앞에서 다투지 않았어도 어색함은 늘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정희 어머니는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마음을 내는 일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더는 시어머니를 어려운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함께 걱정하고 서로의 피곤을 알아보는 같은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끼는 끝났지만 그날의 진심은 그 집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살다 보면은 오래된 오해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진심에서 풀리기도 합니다. 먼저 차린 밥 한 끼, 먼저 건넨 짧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시간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